결혼은 하면은 우리가 결혼이 법률적으로 뭘까요? 그게 계약일까요? 우리가 보통 결혼할 적에 결혼식 하고 주례사가 뭐를 하시죠? 서약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 법에서는, 사회법에서는 결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결혼 계약. 계약은 뭐죠? 계약은 뭔가 당사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결혼 계약은 뭘까 하는 겁니다. 결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부부가 어떻게 해요?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소풍교회 권사로 있는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법률 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결혼들 하셨나요? 네. 행복하신가요? 네. 예. 정말 우리가 행복하자고 결혼하잖아요. 네. 예.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죠. 네. 왜 만드셨을까요? 왜 아담만 만들지 않고 왜 이브만 만들지 않고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혼자면 외로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복하게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입니다. 우선 결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혼을 아무하고나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되나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선 결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첫째가 우리는 근친혼을 못하게 하고 있죠. 네. 8촌 이내에 혈족하고 결혼을 하면 그건 혼인 무효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안 됩니다. 예, 혼인 무효. 그거를 우리 레위기에서도 정해놨어요. 뭐 내 형제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뭐 이모를 범하지 말라, 고모를 범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근친혼이 그렇게 금해진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뭐 우생학적으로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금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혼은 하면은 우리가 결혼이 법률적으로 뭘까요? 그게 계약일까요? 우리가 보통 결혼할 적에 결혼식 하고 주례사가 뭐를 하시죠? 서약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 법에서는, 사회법에서는 결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결혼 계약. 계약은 뭐죠? 계약은 뭔가 당사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결혼 계약은 뭘까 하는 겁니다. 결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부부가 어떻게 해요?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한쪽이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이 다 같이. 예, 우리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신명기라고 아시죠? 네. 신명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요.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남자를 군대도 보내지 말고 집에서 한가로이 아내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 결혼을 하면 요즘은요 이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2003년에 저희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요 36%가 그러니까 그 해에 결혼한 혼인 수가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100명당 100커플 중에서 36커플이 이혼을 했대요. 엄청나죠? 네. 그런데 그 36커플이 이혼을 했는데 그중에 거의 20-30%가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그렇죠?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1년 동안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일에 다 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남편들이 이러면 이혼할 사람?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서 근거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집에서 그쵸? 집에서 한가로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집에서 같이 살란 얘기예요. 동거를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요즘 저희가 이제 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동거를 하긴 해요. 한 지붕 밑에 살긴 살아요. 그런데 무늬만. 실제로 한 집에 살면서 별거 하고 있는 부부가 60%.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별거의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한 집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 보다 자고.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혹은 같이 안방에서 자긴 자요. 그런데 어떻게 자요? 남편은 침대에서, 아내는 바닥에서. 많이 해보셨네요. 우리는 주로 싸우면 그렇게 하죠. 싸우면 한 사람이 안방 들어가고 한 사람이 애들 방에 가서 자고. 애들이 피난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동거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거 의무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부양 의무가 있어요. 부양은 어떤 게 부양이죠?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먹고 살게, 살 수 있게. 저희가 1990년 이전 우리 민법에 보면은 부양의 의무를 어떻게 됐냐면은 혼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남편부입니다. 남편이 부담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1989년 12월 31일까지는 먹고 사는 걸 일단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요즘은 여자들도 벌고 아내들도 다 맞벌이를 하는데 왜 남편만 부양 의무를 져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건 서로 합쳐서 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90년 민법을 개정을 해서 부부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신이 났어요. 와, 이제 내가 반만 되면 아내가 반은 되겠구나. 그래갖고 전에 갖고 오던 월급을 딱 반만 갖고 온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부의 공동 생활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취지냐면은 아내가 벌고 남편이 못 버는 환경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내도 책임을 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돈을 같이 벌면 같이 본 돈을 갖고 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남는 거 저축도 하고 부도 축적하고, 물론 관리는 뭐 아내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남편이 해도 상관없고, 그것을 공동으로 부담하라 그러는 건데, 어떤 법을 공부한 남편이 저한테 와서 변호사님 보세요, 법에 부부 공동 생활의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랬는데 왜 아내는 자기 월급 통장을 저한테 안 보여줄까요? 그냥 보여주세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맞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알뜰 살뜰 마서 뭐를 만들어요? 뒷주머니 만들죠. 뒷주머니 갖고 계신가요? 없나요? 있어요? 우선은 내 남편이 어려워졌을 때, 집에 큰일이 있었을 때 그 돈을 다 거기다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뒷주머니를 찬다 해도 결국은 그게 부양 의무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법은 두 부부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해놨지만 그 의미는 한쪽에서 못 벌 때는 다른 쪽에서 버는 돈을 써라, 이런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또 동거하고 부양하고 마지막 뭐라 그랬죠? 협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협조의 의미가 현대 가정에서 딱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아빠들 보면 집에 딱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집에 딱 들어오면 밥 차려라, 이불 펴라, 잔다, 땡. 요즘 그랬다간 그 다음날 아침밥도 못 얻어먹죠.
요즘은 다 맞벌이 부부를 합니다.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 상사로부터 동료로부터 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남편도 어떤 의미에서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남자는 당연히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야. 또 여자는 집에서 남편이 오면 다 알아서 차려줘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또 직장 생활을 안 한다고 한들 집에서 하는 일은 편한가요? 우리 가끔 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역할놀이 하잖아요. 역할놀이 할 적에 아빠 역할도 시켜보고 엄마 역할도 시켜보고 우리 그 결혼 생활도 부부도 가끔은 역할 바꾸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역할 바꾸기를 해요. 언제 하냐면은요, 주말에 저도 이제 평상시에는 막 일을 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주말만큼은 저도 아이들한테 좀 봉사를 하자. 그럼 애들 스케줄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뭐 학원 보강도 가야죠. 또 뭐 자기 하고 싶은 뭐 운동도 해야죠. 친구도 만나야죠. 그런데 이것이 차가 딱딱딱 자기들이 타고 갈 수 있는 게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머릿속에 그게 다 있잖아요. 아침에 9시에는 누가 어디를 가고 저는 참고로 아들만 셋이거든요. 이 세 아들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스케줄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저하고 역할 바꾸기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걸 다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3명의 스케줄을 쫙 적어드렸더니 처음엔 할 것 같았죠. 그래갖고 한 2군데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더니 1시쯤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거 역할 바꾸기 그만하고 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될까? 이게 무슨 차이예요? 여성의 이 두뇌라고 하는 건 이건 멀티 수준이거든요.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운전하면서도 근데 이거 따라 하면 안 되고요. 운전하면서도 앞에 내비게이션도 닦고 그쵸? 전화도 그 직접은 안 받고 뭘로 받아요? 들리게 해서 한 뼘 통화로 해서 받고 할 거 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들은 어때요? 한 가지에 집착을 하면 쫙 하면 옆에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거는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하냐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그거를 왜 당신은 나하고 똑같지 않아? 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청소하면서 애 보면서 빨래 들이면서 음악 들으면서 음식 만들면서 한꺼번에 다 하는데 우리 실제 하잖아요. 그렇죠? 찌개 끓이려고 다심을 올려놓고 빨래 데리면서 전화 오면 받고 애 울면 달래고 다 하잖아요. 남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나서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협조를 할 때도 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다른 거.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르고 내 아내의 성격은 어때요? 저렇게 꼼꼼하구나. 내 남편은 어디 여행을 가도 딱 행선지도 정하고 거기 가면 무슨 놀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 기차 시간표도 딱 정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은 괜찮은데 어떤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아내는 내 남편은 왜 저렇게 쪼잔해 저런 걸 다 일일이 따지냐 이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내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래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 상대방의 그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이 중심이다. 내가 옳다. 너는 나를 따라라. 나를 안 따르고 나하고 틀리면 너는 잘못됐어. 이러다 보니까 부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협조의 의미는 뭐다?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서로 돕고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해서 옵니다. 아내는 우선 음식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뭐래요? 그동안 애들 숙제도 좀 봐주고 청소도 좀 도와주고 빨래 널은 거 좀 털어서 개도 주고 환상이죠. 꿈에 그리는 우리 천국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쉬운 거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우리 하나님이 결혼 생활에서 요구하시는 거 첫째, 동거하라. 둘째, 부양하라. 셋째, 협조하라.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 부양의 의미 그리고 동거의 의미도 이렇게 몸으로만 동거하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머리까지 다 맞춰서 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가진 권리 중에서 가장 큰 권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률 용어로. 어렵죠. 그래서 일상 가사 대리권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부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일심동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상가사, 일상에서 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뭐 이러는 데 쓰는 거, 애들 공부 가리키고 병원 가고 이런 데 쓰는 이런 것은 한 사람이 그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이 꼭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일 경우에는 니네 집 애기 어디 아파? 내가 병원 데려갈게. 허락받지 않고 걔 데리고 갔다가는 큰일 나죠. 유괴된 줄 알고. 그리고 병원비 누가 데리고 가라 그래서 네가 병원 데려갔으니까 당신이 병원비 내요. 내줘야 돼요. 그런데 부부는 어떻다? 부부는 그게 가사 대리권이라 그래서 꼭 동의를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가사 대리권에 따라서 오는 또 의무가 하나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연대 보증인 책임이에요. 우리가 일상 그 생활에서 연대 보증은 어떻게 지죠?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릴 거야. 나 순이 엄마한테 돈을 빌릴 테니까 나 보증 좀 서줘. 그래갖고 그 친한 친구가 와서 밑에 서명하죠. 연대 보증인 안귀옥 하고 서명 딱 하면 이게 연대 보증인이에요. 그런데 부부 생활할 때 여보 나 가서 저기 뭐지 고기 한 10근 살라고 하니까는 돈이 좀 비싸네. 이거 와서 보증 좀 서줘. 나 와서 나 집 사야 되는데 여기 서명 좀 해줘. 이러면 되겠어요? 이건 부부가 아니죠. 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아예 연대 보증 책임을 지게 만들어 놨어요. 일상가사에 대해서만. 일상가사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사는 거. 또 애들 학교 보내는 거, 뭐 병원 치료 받는 거, 가족들이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꼭 보증을 쓰지 않아도 공동으로 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가끔 이제 걱정을 하세요. 아, 그러면은요, 남편이요, 저 모르게, 혹은 제가 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 빚을 졌는데 이거 내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 드실 수 있죠. 또 저 모르게 남편이 좀 나쁜 거지만 도박을 했어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갖고 내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데 썼어요. 사채업자들이요 맨날 찾아와갖고 저한테 빚 갚으라 그래요. 막 전화 때문에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궁금하죠? 아까 분명히 제가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 그거 부부간의 행위는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남편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다 빚을 졌다. 사업을 하다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혹은 나쁜 짓을 하느라고 뭐 도박이나 이런 걸 하려고 사채를 얻어 썼다. 이것까지 책임을 지라고 해서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은 법전에는 그게 없지만 법 해석으로 그것은 뭐다? 일상 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살고 애들 병원 가고 학교 보내는 이런 비용이 아니고 그것은 뭐 하는 데 든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위해서. 또 남편이 자기가 나쁜 짓 하려고 사채 얻어 쓰고. 제가 지금 남편 하니까 남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내가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가끔 이제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경우 이런 책임 갖고 개하다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개주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 했던 사례예요. 개주를 했는데 개를 하다 이게 어떤 중간에 개원이 개돈을 잘 안 부리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개원들이 와갖고 남편한테 개돈 내놓으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 몰래 그런 개를 해서 그 채무가 발생을 했다면 그것은 어떻다? 남편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원칙이에요.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을 때 자기가 남편이 여보 이거 대출 받는데 다른 사람이 보증 쓰는 것보다 아내가 쓰는 게 낫대. 와서 서명 좀 해. 그래서 서명을 했다.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서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마찬가지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계를 하다가 걔가 깨졌어요. 아내가 계를 하다가. 그런데 남편이 와서 이제 막 계원들이 몰려와갖고 힘들게 하니까 남편이 그래 알았어요. 와이프가 진 빚이니까 내가 갚아줄게요. 하고 거기다 집을 각서 해갖고 언제까지 갚아주겠다 이렇게 써줬어요. 이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맞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은 이 일상 가사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게 아니고 이게 가사법상의 연대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슨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서명한 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산법에 관한 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할 때 내가 가지고 온 폐물, 내가 가지고 온 지참금, 남편이 마련한, 우리는 보통 결혼할 때 남편은 뭐를 마련해요? 집을 마련하고 아내는 집 안에 들어갈 여러 가전제품, 가재도구 뭐 이런 걸 마련하잖아요. 그게 누굴 걸까요? 공동인가요? 네,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우리 법은 근본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예요. 한 집에 살아도. 일심 동체긴 한데 이게 별산제예요. 그래서 따로 관리가 됩니다. 남편은 남편 거, 아내는 아내 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특유의 재산이다. 그래서 별도 관리를 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 이름으로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아내 이름으로 집을 하나 딱 사줬어요. 기분 되게 좋죠? 네. 그건 누구 거예요? 아내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결혼 전이든 결혼 이후든 그 개인의 이름으로 마련된 재산은 그 사람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다. 그러면 이건 내 거, 너 안 줘. 이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혼 전에 내가 돈을 무척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한 몇십억은 돼요. 되게 좋겠죠? 그런데 남편이 가만 보니까 이번에 거꾸로 할게요. 남편이 돈이 몇십억을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사치도 좀 많고 이건 몇십억 금방 다 쓸 것 같아. 염려가 돼. 그럴 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게 부부가 별산제이긴 하지만 부부 계약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결혼 전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결혼 전에 갖고 있는 재산이나 혹은 앞으로 버는 돈을 우리가 각자 이렇게 관리하자 라고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계약이 있다는 거 처음 하셨죠? 예, 우리 민법에 그런 부부 계약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은요. 결혼하기 전에 꼭 등기를 해야 돼요. 부부재산 살벌하죠. 예, 부부재산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면 그것은 그 등기 내용에 따라서 각자가 관리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처음 젊어서 결혼한 부부들은 괜찮은데 요새 황혼 결혼 많이 하시거든요. 막 50, 60 돼서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재산 문제 때문에 자식들이 결혼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빠가 돌아가신 엄마하고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을 내가 모르는 새 아내를 맞이해서 이 재산을 다 갖고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결혼하는 분 입장에서도 그게 염려가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부부재산 계약을 이용을 하면은 그런 염려를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에게 오늘 지혜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부부의 의무 뭐가 있다? 첫째, 동거, 둘째, 부양, 셋째, 협조.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부부 생활은 행복하겠죠? 네. 그리고 부부 간에 서로 재산에 관해서 책임은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별산제입니다. 그리고 별산제이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부부 계약을 하면 서로 공동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별산제이면서도 서로 누구 건지 모르는 재산 있잖아요. 결혼 생활에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갖고 사귀는 아내가 샀어. 엄청 큰 TV 1,000만 원짜리를. 그러면 이건 누구 걸까요? 돈은 남편, 산 건 아내. 모르죠? 그게 우리가 누구 재산인지 불명한 거, 이거는 공유 재산으로 본다.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기 위한 법률 상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